여러분, 외국인이 팔았다, 외국인이 몇 조를 매도했다, 이런 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외국인 매도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대체 누구인지, 왜 파는 건지, 어떤 구조로 파는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외국인 매매의 진짜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이해하시면 앞으로 외국인 몇 조 매도라는 뉴스를 보셨을 때 겁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숫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진짜 이유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뉴스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뉴스에서 외국인 3조 매도, 외국인 5조 순매수,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전화기 들고 3조어치 팔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아파트에 수백 명이 사는데 회사원, 자영업자, 은퇴하신 분, 학생 전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시간에 외출하는데 누군가가 이걸 보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오늘 대거 외출했다고 기사를 쓰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각자 다른 이유로 나간 건데 마치 단체 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외국인 매매가 정확히 이겁니다. 외국인이라는 건 한 명이 아닙니다. 글로벌 연기금, 헤지펀드, 패시브 ETF, 국부펀드, 투자은행, 성격이 완전히 다른 수백 수천 개의 자금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연기금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캐나다 연금, 네덜란드 연금 같은 곳들인데요.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과 비슷합니다. 이 자금들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합니다. 삼성전자가 일주일 만에 5% 빠졌다고 허겁지겁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빠지면 싸졌다고 더 살 수도 있는 자금이에요. 다음은 헤지펀드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고 오르든 내리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연기금이 마라톤 선수라면 헤지펀드는 100m 단거리 선수입니다. 같은 트랙 위에 있지만 전략이 정반대인 거죠.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고 시장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포지션을 잡기도 합니다. 그 다음 패시브 ETF입니다. MSCI 한국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들인데요. 이 펀드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는 자율주행차 같은 겁니다. 지수 비중이 바뀌거나 펀드에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돈이에요. 이 모든 자금이 뉴스에서는 그냥 외국인이라는 한 단어로 나옵니다. 마라톤 선수와 단거리 선수와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누구인지를 아셨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이거 좋아 보이네? 저거 할인하네? 하면서 하나하나 골라 담는 게 일반 매매라면 프로그램 매매는 장보기 목록을 미리 앱에 넣어놓고 버튼 하나 누르면 목록 전체가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담기는 겁니다. 컴퓨터가 미리 짜놓은 조건에 따라 수십, 수백 종목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금액이 큽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의 핵심이 바스켓 매매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구니에 종목을 담아서 통째로 거래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면 200개 종목을 비중에 맞춰서 한꺼번에 사야 하잖아요. 삼성전자 얼마, SK하이닉스 얼마, 현대차 얼마. 이렇게 바구니를 짜놓고 한 번에 실행합니다. 장막판에 갑자기 시장이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수백 종목이 동시에 체결되면서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개별 종목에 무슨 뉴스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의 연동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면서도 가장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두 개가 있습니다. 현물은 우리가 아는 주식시장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진짜 주주가 되는 거죠. 선물은 좀 다릅니다. 식당에서 바로 주문해서 먹는 게 현물이라면 선물은 한 달 뒤 예약 식사를 미리 결제하는 겁니다. 실제 음식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죠. 핵심은 이 두 시장이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에는 이론적으로 맞아야 하는 적정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벌어지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비싼 쪽을 팔고 싼 쪽을 삽니다. 선물 시장이 리모컨이고 현물 시장이 TV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TV가 반응하듯이 선물에서 큰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현물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는 날 있잖아요.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안 나오는 날이요. 상당수가 이 구조 때문입니다.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이 현물을 팔고 현물이 빠지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반응해서 추가로 팔고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시장 전체가 급락하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이드카가 여러 번 발동됐다고 말씀드렸죠?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질 때 5분간 매매를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고속도로 과속 방지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드카가 터진 배경에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와 선물 현물 연동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외국인 순매도라는 숫자,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외국인 순매도가 약 11조 원이었습니다. 11조라는 숫자만 보면 정말 무섭죠. 근데 순매도라는 건 매수 금액에서 매도 금액을 뺀 차이일 뿐입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20조 원 어치를 사고 23조 원 어치를 팔았으면 순매도 3조 원이에요. 뉴스에는 외국인 3조 매도고만 나오지만 20조나 샀다는 사실은 안 보이죠.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310만 원을 쓴 거랑 같습니다. 적자는 10만 원인데 이 사람은 310만 원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만 말하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외국인 순매도 숫자가 정확히 이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빠졌는지입니다. 같은 11조 순매도라도 시장 전체에서 골고루 빠진 것과 특정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빠진 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큰 쇼핑몰을 떠올려 보세요. 전 제품 매장에서 손님이 확 빠졌는데 뉴스에는 쇼핑몰 손님 대거 이탈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손님들이 쇼핑몰을 떠난 게 아니라 전자제품 매장에서 식품관이랑 의류 매장으로 이동한 거였던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순매도의 대부분이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약 10조 원이 반도체에서 나갔고 같은 시기에 바이오, 금융, 에너지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나간 게 아니라 한국 안에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파는 진짜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익 실현입니다. 가장 건강한 매도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을 확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서 30% 올랐으면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외국인도 같은 사람입니다.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충분히 벌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 차익 실현 이후에는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니까 빠진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진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자금 리밸런싱입니다. 한국이 싫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투자 자금을 한국 40%, 미국 40%, 유럽 20%로 나눠놨는데 한국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50%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계획대로 40%로 맞추려면 한국을 일부 팔아야 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잘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도인 겁니다. 글로벌 연기금이나 패시브 펀드에서 분기말, 반기말에 이런 물량이 나오는데 비중 조절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세 번째, 매크로 이벤트 대응입니다. 이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유형입니다. 고용지표, 물가지표, 금리 결정, 관세 정책 같은 큰 경제 변수 발표 전에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포지션을 미리 줄이는 겁니다. 내일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실제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일단 빨래를 걷어들이잖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별일 없으면 다시 빨래를 널듯이 지표가 무난하게 나오면 다시 매수하러 들어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지표 발표 전후로 외국인 매매가 급변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한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면 같은 매도 뉴스라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익 실현이면 빠진 자리가 기회, 리밸런싱이면 시간이 해결, 매크로 대응이면 지표 결과에 따라 바로 반전 가능. 반대로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하락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외국인 몇 조 매도라는 뉴스를 보셨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시장 전체에서 골고루 빠졌는지, 특정 종목에 집중됐는지. 전체적으로 빠졌으면 시장 자체에 대한 비관일 수 있지만 특정 종목 집중이면 그 종목만의 이유입니다. 쇼핑몰 전체에서 빠진 건지 한 매장에서만 빠진 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선물과 현물 중 뭐가 먼저 움직였는지 봅니다. 선물 매도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 현물이 빠졌다면 프로그램에 의한 기계적 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모컨이 먼저 눌렸는지 TV가 먼저 꺼졌는지를 보는 거죠. 기계적 매도는 프로그램이 멈추는 순간 반드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하루짜리인지 며칠째 이어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하루 크게 팔고 다음날 바로 사러 오면 단기 정리고 5일, 12일 연속이면 구조적 이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셀트리온 외국인 연속 순매수가 의미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 매수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매도도 똑같은 잣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놓치는 겁니다. 매도한 곳과 매수한 곳을 동시에 보세요. 뉴스는 외국인 매도만 크게 뽑지 같은 날 어디를 샀는지는 잘 안 다룹니다. 빠지는 곳만 보면 공포지만 들어가는 곳까지 같이 보면 돈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섹터별 수급 흐름을 추적했던 것, 그게 바로 이 네 번째를 적용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문장입니다. 외국인 매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떨어질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반응하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고용지표가 불안하니까 파는 거고, 관세 이슈가 불확실하니까 줄이는 거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서 이해하시는 순간 외국인 매매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를 생각하면 외국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원인을 여러분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종목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보시든 어떤 뉴스를 접하시든 외국인 매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 있는 구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팔았는지, 선물이 먼저인지 현물이 먼저인지, 며칠째인지, 동시에 어디를 사는지. 이 4가지만 체크하시면 앞으로 어떤 지표가 나오든 시장이 흔들리든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를 알면 다 읽힙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복잡한 시장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스나이퍼였습니다.